자, 예제 9번 갈게요. 자, x제, y제만을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갑국과 을국입니다. 노동만 사용해서 생산하고요. 생산한 재화는 전량 소비한다고 하네요. 자, 비교가 있는 재화만을 특화해서 생산을 하고, 자, 이익이 발생되는 범위 안에서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표는 양국이 최대로 소비 가능한 x제, y제의 교역 후 수량의 합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아래 단 조건이 나와 있죠. 보유한 노동량은 양국이 동일하고요.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알아내 볼게요. 일단 각국의 각 재화별 최대 생산 가능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많이 익숙해져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도 풀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x제 120개, y제 40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생산 가능 곡선이 갑국에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단순히 그냥 표로 옮겨가지고 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그래프를 좀 익숙해져 있다면 이 표를 가지고만 보고서도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x제 생산과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먼저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국의 기회비용 먼저 구해볼게요.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포기해야 하는 거 y제고요. 지금 여러분 많이 연습했으니까 알겠지만 생산 가능 곡선이니까 비자 양모 중에서 뭘 써야 되더라? 그렇죠. 양모의 공식을 써야겠죠. 120분의 40이 되는 거고요. 0 하나씩 약분하고 4, 1은 4, 4, 3, 12. 자, 그래서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y제 한 단위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바로 역수 취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x 세 단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줄 볼게요. 교역 후에 갑국과 을국의 각각의 최대 소비 가능량의 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그 선택지에서 좀 많이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자, 갑국과 을국이 일단은 비교의가 있는 재화에 대해서 특화를 해서 교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쪽 재화는 아예 연계로 생산을 하고 가지고 있는 게 노동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노동을 전부 다 투입했을 때 갑국이 혹은 을국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x제 또는 y제가 이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산을 했을 때 교역 조건에 의해서 일정 비율은 다른 상대국한테 떼어주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우리 국가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어떤 재화에 특화를 해서 교역을 하든지 간에 내가 특화를 해서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재화의 경우에는 내가 최대로 생산해서 일부 떼주고 남는 거 내가 갖고, 그러면은 이 두 국가가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양의 합은 얼마인 거야, 얘들아? 그렇지. 내가 특화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개수가 결국 교역을 통해서 양국이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볼까요?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지금 위에서 갑국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120개였는데, 교역 이후에도 갑국과 을국이 서로 교역 조건에 의해서 나눠 가졌는데 그 나눠 가진 수량의 합을 더해 보니까 120개더라. 아, 그러면 그렇죠. X제를 누가 특화한다는 거야? 갑국이 특화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갑국이 어느 제와 얘들아? X제. 그쵸? 그렇다면 비교의에 따라서 교역을 하고 생산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을국은 자연스럽게 Y제를 특화하게 되겠죠. 그쵸? 자, 일단 표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Y제 생산에 비교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X제 생산에 비교의가 있다라는 거 우리 방금 확인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을국의 Y제 한 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X제 3개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직 우리는 을국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자, 근데 자, 을국의 기회비용을 가지고서 우리는 특화 재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굳이 을국의 기회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갑국이 어떤 재화를 특화한다라는 걸 알았고 얘들아. 그렇지. X제를 특화한다라는 걸 알았고 특화를 한다는 거는 기회비용이 더 어떤 것에? 그렇지. 작은 거에 특화를 하죠. 따라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자, 을국 같은 경우에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은 갑국보다 훨씬 더 크고 그쵸? 자, 그 다음에 Y제 같은 경우에 특화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요 안에 자, 을국의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갑국이 포기해야 하는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인 X제 3개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지. 얘가 숫자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Y제에 특화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갑국이 자, Y제 하나 생산하는데 포기해야 하는 X제 수량이 3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을국의 기회비용은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X제 3단위보다 어떻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렇죠.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작은 거에 특화하니까. 그쵸?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자, 을국 Y제 한 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자, 이거 X제 3개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2번 선택지에 그대로 말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얘들아. 근데 우리 아마 대부분 1, 2번까지는 풀었을 거예요. 그쵸? 3, 4, 5번이 좀 어렵거나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같이 좀 볼게요. 3번 가겠습니다. X제의 최대 생산 가능량은요. 을국이 갑국의 2배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표에서 주어진 힌트들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지금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나와 있는데 갑국 같은 경우에는 X제를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 이미. 그렇지, 120개라는 거 나와 있죠. 자, 정리해볼게. X제 최대 생산 가능량. 자, 갑국이 120개라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얘를 우리 생산 가능 곡선으로 한번 옮겨볼까?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보면 X제, Y제가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위에다 그려주긴 했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120개, 40개가 된다는 거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도 기회비용 구할 수 있어. 그치? 양모의 공식을 쓴다고 했으니까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을국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 얘 지금 갑국이죠. 갑국. 을국도 한번 그려볼까? 을국은 우리가 뭘 좀 최대로 알아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생산 가능 곡선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을국 뭘 알 수 있어 얘들아?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지, 알 수 있는 거 있죠. 자, 어디 볼 거냐면 바로 요거. 자, 교역 후에 갑국과 을국의 각각 최대 소비 가능량의 합이 120, 80이라고 했는데 아까 을국이 Y제에 특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 그쵸? 그렇게 된다라는 건 을국이 자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량을 다 Y제 생산에 투입을 했을 때 Y제를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80개라는 거지. 자, 그리고 아직 값은 몰라요. 아니, x제는 몰라요. 그치? 그렇지만 어쨌든 직선이 생산 가는 곡선 위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얘들아. 자,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생각을 해보자. 우리 지금 여기서 위에 표 봐, 얘들아, 표. 자,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갑국은 x제 3개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그런데 지금 을국이 x제 3개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기회비용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볼게. 기회비용은 우리 생산 가는 곡선에서 직선의 기울기였어. 그치? 그러면 보자. 기회비용. 그쵸? 자, 그리고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쵸. 3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유의해야 하는 거. 자, 이 직선에 대한 그래프의 기울기는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표에서 y제를 가지고서 구했던 기회비용은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에요. 즉, 이 생산 가는 곡선 그래프의 기울기에 뭐를 취하면? 그렇지.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일단 요 생산 가는 곡선 그래프에서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공식 이야기 해볼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우리 요 점에서 요렇게 x제, y제. 그쵸? 자, 그러면 x제 몇 개, 얘들아? 몰라. 그치? 모르는 거지, 얘들아? 자, 몰라요. 자, 근데 y제는 몇 개를 줄였어? 80개. 이게 y제 생산에 대한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얘들아? 그렇지.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 뭐 취해주면 된다고? 그렇지, 역수. 근데 80분의 x라는 건데 그게 우리가 뭐라고 구했지, 얘들아?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이거는 갑국이 가지고 있는 기회비용보다는 작아. 그래서 특화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갑국의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뭐였는데? 그렇지, 3이었잖아. x제 3개 포기한다며. 이거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얘 부등식이지, 얘들아? 자, 양변에 0이 아닌 수로 곱하거나 나눈다고 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고. 그치? 그럼 양변에 80 곱하면 되겠죠? 38에 240 이렇게 되겠네요. 즉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온점을 찍고 있는 컴마를 찍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 240보다는 작을 거라는 거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볼래, 얘들아? 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갑국의 x제 최대 생산량 120개라고 픽스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을국 같은 경우에는 240은 아니고 그 안에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하더라도 정수로 내려간다라고 치면 어쨌든 뭐 239, 238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2배보다는 그쵸, 작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3번 정답이 맞으려면 이 x제 최대 이 수량 240보다 훨씬 더 커야지. 그치? 이렇게 부등호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 수치 자체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24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택지 3번도 틀린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 이제 4번 가겠습니다. 교역 후에 갑국의 y제 소비량이 30개라면 x제 소비량은 30개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한번 봅시다. 일단 4번.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 얘들아. 자, 갑국 y제 소비량이 30개라면 x제 소비량은 30개보다 작다. 그러면 보자. 갑국이 지금 x제에 특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교역 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자, 갑국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그 교역의 범위를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지. 자, 갑국은 일단 X제 하나를 특화합니다. X제를 생산해서 X제 한 개를 교환하려고 해요. 자, 이때 우리는 교역의 범위, 기회비용, 양국의 기회비용 사이라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갑국이 자 Y제 3분의 1개 가치보다 X제 한 개가 훨씬 더 큰 가치로 측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얘들아? 갑국의 Y제 소비량이 30개라면 X제 소비량은 30개보다 작다는 건데, 한번 봅시다. 우리 얘도 지금 부등호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 위에서 너네들이랑 했던 것처럼 양변에 0이 아닌 숫자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더라도, 그치? 부등호의 방향 어때요?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곱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 우리 계속 비를 약분해가지고 생산비 구하는 것처럼.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얘가 만약에 자, Y제 소비량이 30개라고 했지. Y제 소비량이 30개가 됐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고 유지를 하게 되려면 자, 양변에 뭘 곱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90 곱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약분을 해야 3, 3, 9, 30이 되잖아.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는 거죠. X제 몇 개가 되는 거야? 90개. 결국 얘는 만약에 갑국이 X제 90개를 그러니까 X제를 특화해가지고 X제 90개를 다른 나라랑 즉 을국이랑 교환하려 한다. 그러면 Y제 30개 이상을 받아와야 X제 90개의 가치가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갑국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봐봐. X제 90개의 가치는 Y제 30개보다 더 커야 돼. 그치? 그런데 지금 4번 선택지에서는 뭐냐? 얘들아. 아예 Y제가 30개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X제 90개랑 교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갑국은 X제 90개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야? 적게 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적게 줘야 이득이겠지. 그치, 얘들아?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갑국이 X제를 90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미안해요. 갑국이 자 X제 90개를 가지고서 교환을 을국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Y제 딱 30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30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지금 자 다시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다시 갈 거냐면 4번 선택지로 다시 가볼게. 교역 후 갑국의 Y제 소비량이 30개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갑국이 X제에 특화한다라는 거 알았어. 그럼 특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 Y제 지금 갑국이 X제 특화한다 했으니까 Y제는 빵개 0개 생산한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X제 최대 생산량 몇 개였지 얘들아? 최대. X제 최대 지금 어디에 있어? 여기 있지. 그렇지. 120개 생산이었잖아. 그런데 자 X제 120개를 생산해서 교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Y제 소비량 30개를 받아오려면 그럼 X제 90개 아래를 줘야 된다는 거지. 이하를 줘야 된다는 거지. 괜찮지 얘들아? 얘 다시 풀어서 써볼게. 결국 X제 최대 120개를 생산해서 자 90개보다 덜 줘야 한다라는 거지. 근데 봐봐. 그러면 지금 이 4번에서 묻고 있는 건 자, 갑국의 교역 후 X제 소비량이야. 그런 거는 자, 내가 다른 을국한테 주고 남은 거를 몇 개를 쓸 수 있냐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90개보다 덜 줬어. 그러면은 기존에 120개 만들어서 90개보다 덜 줬으면 남은 거를 갑국이 소비하는 거니까 30개보다 많이 쓰는 거야? 아니면 적게 소비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많이 소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X제 소비량은 30개보다 작은 게 아니라 많은 게 되는 거지. 괜찮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다시 이제 마지막 가볼게요. 자, 5번 옆에다 쓸게 얘들아. 5번 X제와 Y 아이고 뭐야. 자, X제와 Y제 교환 비율이 3대 1이라고 제시가 되었어. 제시가 되었어. 자, 근데 지금 그러면 을국은 교역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자라는 건데, 일단 우리 을국은 어느 제와에 특화했어 얘들아? Y제 특화했지. 그치? 그래서 Y제만 만들어서 X제를 받아오고 Y제 주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교역 조건 한번 떠올려 볼까 얘들아? 저 위에 다시. 자, 아까 1, 2번 풀었을 때, 자, Y제를 특화할 때, 자, 기회비용이 더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보다? X제 3개보다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을국이 Y제를 만들어서, 자, Y제 하나를 가지고 교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뭔지 정확하게 기회비용의 수치 자체는 알 수 없지만, 결국 X제 3보다 어떤? 그치? 작은. 자, 이 작은 개수로 자, 이득을 취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거보다 많이 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 정수라고 치면은 뭐 2, 1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분수로 쳐도 상관없지. 분수로 친다 해도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그치?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봐봐. 자, 그러면 을국한테는 이 y제 하나가 자, 뭐 x제 2개의 가치나 1개의 가치 혹은 2분의 1의 가치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교역 조건이 어떻게 됐어 얘들아? 교역 조건. 그치? 지금 x제 3개랑 y제 하나 교환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 y제 하나 주면 몇 개 준다는 거야? x제 3개 준다라는 거잖아. 근데 혼자서 생산했을 때 그리고 교역을 그 교역 조건의 범위를 구했을 때, 자, 이렇게 을국은 y제 하나에 스스로 생산했을 때의 가치가 결국 x제 3보다는 작은 동급이라고 했다라는 거잖아. 근데 x제를 지금 3개를 주겠대. 당연히 꿀이죠. 그쵸?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게 이득이니까. 그쵸? 당연히 수락을 하겠죠. 그래서 을국은 교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교역에 참여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는데 여러분이 2번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게 맞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3, 4, 5번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전에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숫자가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했으면은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문제들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줬던 무형 문제 10문제 중에서 이 9번이 제일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좀 뭐 10번? 요 정도? 그래서 9번은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크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같이 따라와 보시면 그래도 기본적인 무역의 원리, 개념만 확실히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래도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